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국가직구 경쟁률이 올해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 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국가직구 경쟁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경쟁률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네, 대폭.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분은 사실 뭐 상관없는 얘기인데 가면 갈수록 국가직 이제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올해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큰 폭으로. 제가 그 자료를 보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보면 올해 국가직 공무원 경쟁률은 22.8대 1이에요. 그래도 높긴 합니다. 22.8대 1인데 작년이 29.2대 1이에요. 그럼 6대 1이 줄어든 겁니다. 6대 1. 이상하다. 공무원 인기 많은데 왜 많이 줄어들었지? 사실 적게 줄어든 거 아니에요. 작년 29.2대 1에서 올해 22.8대 1. 그래도 행정직구는 높습니다. 국가직은 거의 80대 1입니다. 이게 공무원이 직렬반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는데 국가직은 한 80대 정도 되고 한 73.5대 1이네요. 그런데 그 구급 지금 국가직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 중에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 그 교육행정직. 교육행정직이 작년이 249.5대 1이었어요. 249.5대 1. 올해도 높습니다. 낮아지긴 했지만 한 180대 정도 되네요. 180대 1이 아니라 196.4대 1이네. 그 200대 1입니다. 200대 1. 여러분 교육행정이 돼봤자 월급 많이 못 받거든요. 정말 작아요. 거의 공무원 보수 최저 정도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교육행정이 뭐 연장 수당이나 뭐 기타 수당이 안 붙어요. 정말 공무원이 일하면 그 호봉이 나와 있는 기본 수당 있죠. 그것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겠다고 지금 지원자가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는 높은데 낮은 데는 낮아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직 이제 국 경쟁률이 떨어진 거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 지방직도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직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경찰 공무원도 지원자가 감소했어요. 뭐 경찰 공무원도 감소했고 소방 공무원도 좀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붕어 형 이제 공무원 끝물 아닌가요? 이제 인기 떨어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인기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요즘에 와가지고 공무원 이제 거품이 많이 가라앉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 공무원 거품 좀 심하긴 했어. 사람들이 막 뭐 공무원 되면 워라밸 끝장난다, 뭐 노후보장 된다, 결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공직사회도 노총각 노처녀 많아요. 팩트리 얘기하고 싶은 게 물론 결혼하기 좋은 직업 맞는데 결혼 못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진짜로 가면 놀래요. 그 저한테 얘기하는 게 붕어 형 여기 나 저희 부서에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혼자 사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도 하겠지만 물론 일반 직업보다는 혼인하기 좋은 직업이 맞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잘 키우긴 좋은 직업이죠. 근데 보통 부부 공무원은 좋다고 하는데 외벌이를 하기엔 불가능하죠. 사실 공무원 직업이. 아무튼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고인물들 그러니까 수험생활이 긴 분들은 함부로 접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반 행정 직구는요 그 공부한 지가 한 4년 5년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4년 5년. 네. 일반 행정은 합격자가 뭐 5년 해가지고 붙는 사람도 있어요. 교육행정도 아마 4년 5년 준비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고인물들이 많아요. 이 바닥에. 보통 이제 이런 직렬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왜냐면 여자가 일하면 괜찮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공무원이. 아무래도 남자보다. 왜냐면 여자분들 중에 공무원에 대체할 만한 직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지원자가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공무원 그만두면 뭐 아니, 공무원 준비하다 그만두면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남자도 답이 없죠. 여자는 더 답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뭐 공무원 경쟁률을 감소한다고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인기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할 사람들은 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 공무원 직렬 이제 커트라인 나왔거든요. 커트라인.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는데 작년 대비 커트라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커트라인. 이렇게 지원자가 감소하면 아 커트라인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는데 물론 내려간 직렬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커트라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경쟁률 감소해도 막상 합격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게. 네, 안 그만뒀다는 거예요. 계속 한다는 거예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옛날처럼 뭐 허수분들 있잖아요. 무늬만 공무원 생각. 아마 그런 분들은 좀 과거에 비해서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고시낭인들이 많았거든요, 확실히. 제가 준비할 때도.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이. 직업선생이 많이 안 보입니다. 사실 직업선생 하면 안 되죠. 어? 이거 뭐 계속 해봤자 인생 낭비인데 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제망의 여파가 안 나타났죠. 아, 이제 난다. 아직 경제망의 여파가 안 나타났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이후에는 채용 규모 더 줄을 것이고 경쟁률 다시 슬금슬금 오를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인기가 시든 건 맞아. 공무원. 왜 공무원 인기가 왜 실었느냐 하면 이제 공무원의 단점 같은 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공무원 인기가 좋았을 때는 공무원의 장점 알려지고 단점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뭐 워라밸 보장. 네. 지금도 워라밸 보장 얘기하는데 많아. 학원 같은 데서 그렇게 많이 홍보하다 보니까 뭐 9 to 6, 9시 출근, 10시 퇴근. 그리고 뭐 안 잘리는 거, 고용 보장. 정년 보장. 그리고 연금 나오고. 그리고 뭐 결혼하기 좋은 직업. 보통 이런 걸 장점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인기가 많았을 때는 사람들이 단점 몰랐어요. 정말 단점 몰랐어. 장점만 알고 있는 거야. 야, 공무원 좀 왜 하냐고 하면 이거 일하면 장가가기 좋잖아. 아니면 뭐 일 편하다고 하던데. 옛날에 제가 준비할 때 제가 2010년에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공무원 하면 야 공무원 편하다고 하던데 날로 먹는다고 하던데 일하기 싫어서 나 공무원 준비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실제로.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공무원 단점 뭐가 있으라고 하는데 몰라. 얘기를 못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공무원 단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하민이도 알잖아요. 그전에는 공무원 단점 몰랐다니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얘기를 못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공무원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공무원을 안 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의 단점에 대해서 압니다. 왜냐? 뉴스에서 많이 언급이 돼요. 뭐 공무원 일하다가 뭐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 늘고 있다. 의원면 진짜 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일하다가 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사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의 처우가 안 좋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장점만 알고 있다가 이제 단점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특히 유튜브가 공무원이 가진 거품을 많이 낮췄다고 봅니다. 뭐 일반 미디어도 있겠지만 특히 유튜브가.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공무원 의원 면직 검색하면 의원 면직 관련 브이로그가 나와요. 이제 공무원 이제 의원 면직하고 이제 나오기까지 과정 같은 거 보여줍니다. 뭐 마지막 출근 같은 거. 왜 공무원은 그만뒀을까? 여러분이 보는 공무원의 진실. 뭐 공무원 일하면 힘든 점들. 이런 거 알고 들어. 뭐 이런 컨텐츠 많아졌잖아. 아니면 공무원 실제로 받는 뭐 보수 아니면 뭐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려졌잖아요. 옛날에 몰랐단 말이에요.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까지. 제가 2010년 이때 유튜브가 알려지기 전이잖아요. 대중화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때 스마트폰도 사실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갤럭시 S1 나오기 직전 시대였단 말이야. 지금처럼 뭐 폰으로 하루 왼종일 가지고 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폴더도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공부할 때는. 그때는 막 그때 애니콜 고아라폰 아십니까? 옥타니 고아라폰 아시나? 그 폰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그 공부 적으면서 스마트폰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유튜브도 몰랐잖아. 근데 지금 유튜브가 이제 알려지면서 뭐 공무원 뭐 시수정액 그리고 뭐 공무원 왜 그만두는지 그리고 뭐 공무원 하면 힘든 점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공무원이 완전한 워라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최대 메리트 중에 하나가 워라밸.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깨진 거야. 첫 번째는 워라밸.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 이 두 가지가 깨지면서 아마 젊은 사람 시각이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박봉. 이 세 가지. 보통 공무원 수험, 지금 공무원 준비한 수험생들도 워라밸 때문에 준비한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워라밸 꽂힌 사람들. 왜냐하면 워낙에 학원에서 워라밸 된다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워라밸 되긴 해요. 되는 직종이 있어. 근데 되는 데보다 안 되는 곳이 더 많아요. 생각보다 바쁩니다. 공무원 일하시는 분 보면 칼퇴근한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보통 일반 행정하면 칼퇴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칼퇴근이란 건 뭐냐 하면 내가 할 일을 다 끝내고 났을 때 칼퇴근이에요. 근데 말단들이 할 일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윗사람이 준 일도 있어요. 윗사람이 자기 일인데 해보라고 던지는 일도 있어. 위에서 시키니까 또 해야 되잖아. 그러면 윗사람이 시킨 거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본인 업무가 밀리게 돼요. 그럼 퇴근 시간이 넘잖아요. 그럼 그거 남아서 하다 보면 시간을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인사 하시면 또 8시, 9시 퇴근하는 경우, 8시, 9시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8시, 9시. 10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말에 행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인정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주말에 일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각종 행사 같은 게 없어서 경우고, 보통 뭐, 구청이나 시청 같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시청 뭐 행사 있으면 따라가야 돼요. 마라톤 행사. 여러분, 이 지자체가 생각보다 짜잘한 행사가 많아요. 보통 공무원이 알 때 몰랐잖아. 근데 공무원이 되고 나면 알게 되는 거야. 왜냐? 계속 불려가니까. 누가 갈 사람 필요하거든, 이게. 누가 갈 사람들이. 그럼 보통 이제 짬 안 되는 사람들 간다. 뭐 마라톤 하면 다 가야 돼. 마라톤 하면 가야 되고. 그리고 뭐 자원봉사. 아니면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또 가야 돼요. 뭐 그게 자주 있지는 않지만 가야 돼요. 그리고 특히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사실 난 안 맞는다고 보는 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뭔가 딱딱하고 뭔가 좀 이 도의에 어긋나는 것들을 참기 힘들잖아, 이게. 도의에 어긋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아닌 거 싶으면 딱 잡아서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공무원은 그런 거예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 뭐 그걸 굴굴 부스로 만드냐.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그냥 상사시키면 내내 거리고 삭삭 맞게. 이게 좋은 건데 그런 마인드가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잘 없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내가 낸대고 내가 왜 그거 왜 해야 되지?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충돌이 발생해, 이게. 어떻게 보면 안 맞아요, 이게. 젊은 친구 요즘 성향에. 많이 안 맞죠, 이게. 왜냐하면 공무원은 변화가 없고 그냥 윗사람이 시키면 군소리 안 하고 내내 거리고 적당히 아부 좀 하고 눈치 좀 볼 줄 알고 이게 최고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 중에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들어가면. 그래서 힘든 거고. 그리고 공무원들 월급 달아보면 정말 작아요. 정말. 와, 이 월급 받으려고 내가 일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연금이죠.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연금을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하더라고요.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하나같이 연금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기대치가 없습니다. 뭐 받을 수 있기는 하겠나 이런 마인드예요. 연금이 기대서는 안 된다는 마인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상 아시잖아요. 65세까지 일한다는 거. 지금 연금 수정식 일부를 늦추려고 공무원 연금도 지금 재정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정년 늘리고 있어요. 정년을. 지금 만 60세잖아요. 근데 65세까지 늘리기로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65세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한 27절에 들어가면 38년 동안 공직생활 해야 되고 65세 정년퇴직하면 연금이 나오냐? 아니죠. 5년 또 대기해야 되죠. 70세 나오는 거야. 그 자그마치 43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연금이 살아있겠습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43년이면 총선이 10번, 지방선거 10번, 구청장님 10번 바뀌어. 내가 모시는 구청장님, 시장님 10번 바뀐다니까. 그때까지. 선거 10번 치르는 거야. 그리고 대선 18번이에요.
여러분 공무원은 아시겠지만 정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서 어떤 그런 공무원이 가진 행정 권한 그리고 연금 복지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긴 하지만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직종 중에 하나예요. 왜냐, 나라의 어떤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어떤 정권과 어떤 정책을 펴낸다에 따라서 공무원 정책도 바뀝니다. 공무원 복지도 바뀌고 공무원 법도 바뀝니다. 이 공무원 해보신 분들 아실 거야. 그래서 민감해요 이게. 연금도 바꾼단 말이야. 나라에서 뭐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연예가 나쁘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 선대겠다 그럼 바꾸는 거야. 바꿨잖아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이제 칼퇴근, 워라밸과 아니면 이제 연금에 대한 메리트가 줄다 보니까 아마 젊은 친구들이 좀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공무원은 좋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지금보다 좀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사기업이 고용이 어려워지면 제가 봤을 때 공무원 다시 또 준비하는 분들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안정적이니까요.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